일단 프로세스 개념적인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의를 내리자면 실행 중에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실행이 안 되면 프로그램이고 실행이 되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메모리에 로드 됐냐 안 됐냐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제가 실행하기 전에는 그저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걸 실행을 해서 메모리에 로드가 되고 걔만의 이제 메모리 할당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운영체제가 메모리 로드 된 순간부터는 얘를 좀 스케줄링하면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럼 스레드는 뭐냐? 이제 정의를 또 한번 내리자면 프로세스 내부 작업의 흐름, 단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전 좀 아래 문장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운영체제의 스케줄러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명령어의 가장 작은 시퀀스. 약간 데이터베이스의 트랜지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이 운영체제가 얘를 어쨌든 프로세스를 돌리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처리할 거잖아요. 그 작업 중에 가장 작은 단위가 스레드다. 얘가 뭐 엑셀로 또 비유를 하자면은 컬럼을 뭐 추가하고 뭐 데이터를 최신화하고 자동 저장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가장 작은 단위의 작업을 스레드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 스레드가 가장 작은 단위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프로세스가 이제 그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가장 최소 작업 단위였거든요. 그때 이제 좀 예전 과거의 컴퓨터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단일 프로세스로 좀 관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 프로세스가 딱 하나씩만 실행이 되는 거예요. CPU에서 하나를 실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P1이라는 작업이 있는데 얘가 안 끝났으면 P2라는 다른 작업은 아예 시작도 못해요.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CPU가 쓰이는 거는 이제 알고리즘 연산 이런 건 쓰이는데 IO 바운드 작업에는 쓰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P1이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데이터를 넣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뭐 알고리즘 연산해서 막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입출력해. 그때는 CPU가 놀아요. 다만 단위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이 노는 동안 다른 작업은 못 하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작업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CPU가 계속 논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다가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이 생깁니다. 앞서 말한 어떤 작업이 아직 끝나진 않았어. 하지만 CPU가 안 쓰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 입출력 작업을 하고 있으면 그 사이에 빠르게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잠깐 내가 하는 일 아니니까 이거는 입출력 작업이니까 CPU가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얘가 돌아왔어. 다시 얘 작업 처리하고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이제 좀 병렬적으로는 아니죠.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병렬적으로 사람 눈에는 병렬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 단 이때 또 단점. 일단은 첫 번째로 그 P1 작업이 예를 들어서 10초가 걸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P2 작업이 3초밖에 1초 만에 끝나는 작업이에요. 근데 P1이 어쨌든 CPU 연산이 10초가 걸린다면 P2는 이 3초만 하고 끝낼 수 있는데 얘 때문에 13초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P2 작업. 이렇게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하나의 작업이 CPU 연산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러면은 짧은 얘 먼저 하고 얘는 끝내도 되는데 혹은 뭐 1초 단위로 얘를 바꿔가면서 하다가 P2는 먼저 빨리 끝내줘도 되는데 뭔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죠. 스케줄링이 좀 뭔가 좋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 멀티태스킹이 생깁니다. 멀티태스킹은 이제 이 프로세스를 그 퀀텀이라는 단위로 쪼개는데 짧게 쪼개는 거예요. 짧게 쪼개서 얘 조금 했다, 얘 조금 했다, 얘 조금 했다. 약간 찍먹식으로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계속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장점이 뭐냐? 이 스케줄링 기법 되게 많거든요. 10분할 기법이. 뭐 정척이 따신 분들은 좀 공부를 하셨겠지만 뭐 FC, FS로 단순하게 하면은 진짜 온순서를 처리를 하는 거지만 Q처럼 뭐 짧은 얘 먼저 처리하고 혹은 뭐 3초 단위로 얘 3초하고 얘 3초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개선이 됐어요. 뭔가 좀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우리가 좀 투두리스트를 할 때도 영어 단어 10개 외우는 건 지금 금방 끝날 것 같아요. 하면은 쉬운 거 먼저 끝내고 이제 딱 빡센 거부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스케줄링이 좀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까 제가 순서를 잘못 했는데 그때 문제점이 프로세스 간의 스위칭이 굉장히 크다. 프로세스가 가장 작은 단위일 때는 어쨌든 이게 하나하나 다 프로세스인 거잖아요. 얘가 영어 단어 외웠다가 수학 문제 풀었다가 코딩했다가 10초 단위로 계속 하니까 뭐 하나 제대로 집중하는 경우는 너무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힘들어했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스레드는 개념이 생겨서 이 프로세스가 가장 기본 작은 작업 단위가 아니라 스레드라는 개념이 기본 작업 단위가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 스레드는 또 특징이 그 컨텍스트 간의 스위칭이 굉장히 가벼워요. 이 스레드 간의 스레드의 스위칭이 가벼워서 그 부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어요. 또 이제 기존 문제가
이 프로세스 간에는 그 데이터 공유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서로 다른 이제 힘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스레드는 그 동일한 이제 한 프로세스 생긴 여러 스레드는 동일한 프로세스의 힘 영역을 공유를 합니다. 이 힘 영역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때문에 데이터 공유도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또 이 스레드만의 독자적인 스택 메모리 공간도 있습니다. 그냥 이 점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레드가 이제 기본 작업 단위가 되다 보니까 좀 그 CPU가 좀 더 일을 수월하게 부하 없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도 한계는 존재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좀 그 여러분들 제가 제 경험인데 그 EC2 그 T2 마이크로 많이 쓰셨을 거예요. 아마 T2 마이크로 프리티어다 보니까 많이 쓰셨을 텐데 그게 이제 다니엘 CPU의 다니엘 코어거든요. 다니엘 코어 상태에서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로 MySQL이랑 스프링부터 두 개 띄운 적 있어요. RDB도 돈이 든다길래 그 띄우니까 자꾸 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꺼지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단일 코어인데 프로세서 두 개를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프로세서가 계속 이렇게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고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했던 프로세스 간의 스위치는 굉장히 무거우니까 얘가 힘들어서 계속 꺼졌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싱글 코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게 또 생깁니다. 이거 그 하나의 코어로는 결국엔 한계가 있다. 왜 프로세서 얼마나 잘게 쪼개고 이거를 막 스케줄링을 해도 결국에는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돌릴 수는 없다. 진정한 병렬 수행은 뭘까 하다가 코어를 여러 개 두자. 하나의 CPU에 코어를 여러 개 두자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여러 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세서가 그 하나의 잡을 쪼개가지고 이거 영어 단어 100개 외우가 있는데 너가 뭐 20개 외워, 내가 30개 외워, 내가 뭐 50개 외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개의 잡을 얘가 4개를 동시에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이런 식으로 진정한 병렬이 좀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여기 개념적인 거고 이제 좀 예제를 들어가면서 각 상황이 어떤 기술이 접목이 됐는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싱글 코어 CPU에 싱글 스레드 프로세스 2개 인 상황은 멀티 스레딩, 멀티 프로세싱, 멀티 태스킹 3개 중에 어떤 게 이 3개 중에 어떤 건 해당이 되고 어떤 건 해당이 안 될까요? 여기 와서요. 일단은 멀티 태스킹이냐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맞습니다. 멀티 스레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프로세스에 스레드 하나씩. 맞습니다. 멀티 스레딩을 구분하는 기준이 굉장히 쉬워요. 그냥 프로세스에 스레드가 몇 개냐. 프로세스에 스레드가 하나니까 마치 예전에 기본 가장 작업 단위가 낮은 게 프로세스였던 과거 시절이잖아요. 그때니까 멀티 스레딩이 아니에요. 그 멀티 프로세싱은 맞을까요? 멀티 프로세싱은 왜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멀티 프로세싱이 생겼던 것도 CPU에 코어 여러 개 두자라는 역사적인 그때 시발점으로 이제 생겼던 거기 때문에 지금 단일 코어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싱도 적용이 안 됐습니다. 멀티태스킹을 구분하는 게 조금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그 프로세스를 돌리는 프로세서 있잖아요. 그 프로세서가 그 경합이 일어난다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스레드가 하나니까 지금 프로세스죠. 프로세스가 2개가 하나의 CPU에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코어가 2개 일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멀티 작업을 한다가 한 명이 영어 단어도 외우고 한 손으로는 영어 단어 외우고 한 손으로는 붓글씨를 쓴다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작업을 수행하는 코어가 2개의 일을 동시에 잡고 있다. 경합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싱글 코어 CPU의 듀얼 스레드 프로세스 1개 이 그림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경란님 한번 맞춰보세요. 멀티태스킹은 맞을까요? 뭔가 맞을 것 같아요. 멀티 스레딩은 맞을까요? 스레드가 2개 있는 거 보니까 맞을 것 같아요. 멀티 프로세싱은 맞을까요? 프로세싱은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합이 일어났죠? 하나의 코어에 2개의 스레드가 맞물려 있습니다. 아까는 프로세스가 기본 가장 작은 단위였지만 여기서는 스레드가 2개가 나뉘었기 때문에 어쨌든 2개의 스레드를 하나의 코어가 수행하고 있고 양손으로 그리고 그래서 멀티태스킹이고 멀티 스레딩이냐? 맞습니다. 하나의 프로세스가 2개의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멀티 프로세싱은 아닙니다. 단일 코어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멀티태스킹. 일단 코어에 맞물려 있는 게 있나요? 한 명이 하나만 수행하고 있죠.
멀티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 테스팅이 아니에요. 멀티 스레딩이냐? 맞죠? 하나의 프로세스가 기본 가장 작은 단위가 아니라 스레드가 가장 기본 작은 단위. 멀티 프로세싱이냐? 맞습니다. 단위 코어냐? 듀얼 코어죠. 애초에 프로세서가 두 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듀얼 코어 CPU에 듀얼 스레드 프로세서 두 개. 이 상황은 멀티 태스킹이 맞을까요? 재영님 한번 맞춰보실게요. 멀티 태스킹은 맞을까요?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물려 있고 멀티 스레딩이냐? 맞죠? 그리고 멀티 프로세싱이냐? 쉽죠? 듀얼 코어.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렇게 수행될 수도 있어요. 운영 체제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돼도 똑같아요. 멀티 태스킹 두 개 맞물려 있고 멀티 스레딩 그냥 외우면 되죠. 멀티 스레딩이랑 멀티 프로세싱은 두 개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약간 좀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